지금 삼성 평택 공장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반도체 업황이 무너지자 삼성이 스스로 공사를 멈추는 초강수를 뒀거든요. 무려 30조 원이 공중분해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회장님이 왜 이런 초강수를 뒀을까요? 이거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 노후 자금, 삼성 주식 다 걸려있잖아요.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 지갑은 어떻게 될지 오늘 그 충격적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인사 한 번씩만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낮밤할 것 없이 수만 명의 인력이 북적거리던 곳이잖아요. 공사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점심시간만 되면 식당 앞에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던 그 활기 넘치던 곳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쥐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왜냐고요?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공사 속도 조절에 들어갔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파운드리 적자가 쌓이면서 삼성물산이 협력사들의 공문을 보내 작업 중단을 요청한 겁니다. 단순히 공사가 조금 늦춰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현장에 있던 장비며 사람이며 마치 철수작전하듯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이 평택 4공장은 삼성이 미래를 걸고 짓고 있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멈췄다? 그 타격이 협력사, 지역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미친다는 분석이 나와요. 실제로 평택 고덕신도시 일대 상권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현장 증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30조 원이면 감이 오시나요?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세울 수 있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렇게 무거운 결정을 내렸을까요? 파운드리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장부터 지어봤자 적자만 쌓인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파운드리 부문에서만 약 4조 원의 적자가 났으니까요. 그동안 삼성이 노조 요구 들어주느라 소갈이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특히나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잖아요. 옆 나라 대만 TSMC는 밤낮 없이 뛰고 있고 미국 엔비디아는 저만치 앞서가는데 정작 우리는 안에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으니 회장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삼성 다 죽는다는 절박함이 이 기습철수 명령이라는 초강수로 나타난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빼는 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삼성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거든요. 노조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설마 진짜로 사람을 다 뺄 줄이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노조는 왜 이 위기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들 말하죠.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이분들, 정말 살기 힘들어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삼성전자 직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무려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을 매년 따박따박 받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성과급에 복지카드에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조가 요구한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법적으로 명문화해달라.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달라.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반도체 적자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있고 30조 원이 날아가네 마네하는 판국이잖아요. 옆집 주식쟁이들도 삼성 망하는 거 아니냐고 밤잠 설치고 있는데 정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 월급 더 올려주기 전엔 일 못한다고 드러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일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노조원들은 회사가 죽든 말든 내 밥그릇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파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이 내세우는 논리예요. 삼성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왜 우리한테는 조금만 주느냐는 건데 정작 삼성이 위기일 때는 나 몰라라 합니다. 공장 공사 중단은 이미 파업보다 앞선 2024년 초에 결정된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노조는 2024년 7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안팎으로 동시에 위기가 덮친 셈이죠. 너희 없어도 삼성은 돌아가게 만들겠다. 정신 차려라. 라는 아주 매서운 해치긴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실은요. 노조가 이렇게 안에서 싸우고 있을 때
밖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속이 타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노조가 안에서 내 월급 올려라, 휴가 더 달라 소리 높이고 있을 때 담장박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 전쟁터는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름 있죠? 엔비디아라고. 인공지능 칩 하나로 전 세계 돈을 싹 쓸어 담고 있는 미국 회사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이 엔비디아 문 앞에 줄을 서서 제발 칩 좀 팔아달라고 빌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누군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삼성이 아니라 우리 옆집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던 반도체 왕자를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차세대 메모리로 먼저 치고 나가서 차지해버린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집 밖에서는 경쟁자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고 1분 1초가 급한 골든타임인데 정작 집 안에서는 식구들이 밥그릇 싸움하느라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꼴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옆집 선수는 이미 결승선 근처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선수는 신발끈이 마음에 안 든다, 운동복 색깔이 별로다 하면서 출발선에서 코치랑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평택공장 공사를 멈추고 사람을 빼버린 게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러다간 우리 다 죽는다는 절박함 때문이에요. 지금 반도체는요, 한번 뒤처지면 영원히 못 따라잡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 반도체 기업들 하나둘씩 무너뜨릴 때 보셨잖아요. 그 콧대 높던 일본 기업들이 왜 망했습니까? 시대 변화 못 읽고 안에서 머뭇거리다가 한순간에 밀려난 거거든요. 지금 삼성이 딱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평택공장 증설을 멈춘 건 차라리 지금 멈춰져서 체질을 싹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이재용 회장의 결사항전 의지인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왜 이렇게 안 오르나 답답하셨죠? 그 이유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야 할 시간에 파업조끼 입고 확성기 들고 있으니 어떤 투자자가 삼성에 돈을 맡기겠어요? 이재용 회장의 이번 결단은 노조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다시 태어날 거다, 방해되는 건 다 치우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단순히 화가 나서 공장 문 닫아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결정 뒤에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더 크게 키우려면 어떻게 하죠? 아깝더라도 썩은 가지나 쓸데없는 장가지는 과감하게 쳐내야 하잖아요. 지금 삼성의 평택 공장 가동 중단이 딱 그 가지치기입니다. 사실 지금 평택 4공장은 짓고 있던 방식 그대로 완공해봤자 지금 쏟아져 나오는 최첨단 AI 반도체를 만들기엔 조금 뒤처진 설계였거든요. 회장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세대로 가 있는 겁니다. 노조가 파업한다며 발목을 잡으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공사를 딱 멈추고 설계부터 다시 해, 싹 다 갈아엎고 세계 제일 가는 공장으로 다시 만들어 라고 판을 새로 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30조 원이라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설픈 공장 하나 더 짓는 대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무적의 요새를 만들겠다는 계산이죠. 노조원들이 밖에서 확성기 들고 있을 때 이재용 회장은 공장 안의 기계뿐만 아니라 삼성의 DNA 자체를 수술대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인력 철수 명령, 이건 노조한테만 보내는 경고가 아니에요. 삼성 내부에서 삼성이니까 대충 해도 월급 나오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던 임원들, 직원들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충격요법이기도 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다 나가라, 대신 남아서 제대로 뛸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는 무서운 의지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삼성 스마트폰 불량 났다고 이건희 회장님이 운동장에 수백억 원어치 쌓아두고 불태웠던 화형식 기억나시죠? 그때 그 충격으로 삼성이 세계 1위가 됐잖아요. 지금 이재용 회장의 평택 공장 중단 명령이 제2의 화형식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장은 뼈 아프고 돈이 날아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안 하면 삼성이 예전의 그 도끼를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귀족노조가 파업으로 삼성의 팔다리를 묶으려 했던 게 오히려 이재용 회장에게 대수술을 할 명분을 준 셈이 됐습니다. 노조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호랑이가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갈 수 있게 등을 떠밀어준 격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 마음이 참 복잡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손으로 일궈낸 나라잖아요. 독일의 차가운 탄광에서,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그리고 이 땅의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키우고 이만큼 살게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 중심에 늘 삼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세계 1등을 할 때마다 우리도 같이 어깨가 으쓱했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군 이 소중한 기업이 안에서는 밥그릇 싸움에 휘말리고 밖에서는 경쟁자들에게 밀려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재용 회장의 결단, 평택 공장을 멈추고 사람을 빼버린 이 서늘한 명령은요, 사실 삼성을 다시 그 도끼 어린 1등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구차하게 버티느니 차라리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겠다는 거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위기가 삼성에게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게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귀족노조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기술과 실력으로만 승부하던 그 시절의 삼성으로 돌아가는 길 말이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은 분들의 응원과 냉철한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잘못하는 건 따끔하게 꾸짖되 제대로 가고자 하는 길에는 힘을 실어줘야죠. 그래야 삼성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노후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용 회장의 이번 기습명령, 정말 삼성을 살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도박일까요? 여러분의 그 깊은 연륜이 담긴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우리 경제의 생생한 속사정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